안녕하세요, 댄짱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좀 신났어요. 신났어요. 각자 자기 인생 얘기하니까. 지난번 영상은 원래 컨셉은 프리랜서로 살고 사업을 하는 거의 장점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단점으로 빠져서 단점인데 단점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뭐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기보다 어려운 점. 홍 대표님 사업 준비를 언제부터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 법인도 그 작은 기업 다닐 때 법인도 내지 않았어요? 그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브랜딩 회사랑 요거를 두 개를 했었죠. 브랜딩 지금 안 하잖아. 지금은 못하죠. 제가 16년부터 제대로 수익 나온 게 언제부터요? 2018년? 회사 언제 그만뒀죠? 2018년 초.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야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한 거네. 그렇죠. 그러면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근데 거예요. 그 전에 수입했던 건 뭐 수입했던 거예요? 처음에 회사 다닐 때 수입했던 거는 기계, 제빵용 디바이더를. 이건 또 몰랐네. 아이템을 몇 번 바꾼 거예요?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원래는 가방을 만들려고 의류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지인들이랑 같이 하려고 사업장을 냈었는데 르아시라는 회사를 같이 하기로 했던 디자이너분이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빠지시면서 이제 그때쯤 내가 아는 사람인가? 당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예전 직장의 이제 에이전트랑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혹시 한국에 이거 하실 수 있는 사람 찾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게 제빵 얘기였어요? 그게 제빵 얘기.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른 누군가한테는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수입해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거기랑 뭐 용어 자체가 무역 용어는 또 다르니까 했던 사람은 쉽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무역은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요. 법이나 뭐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는 쉬운 편이죠. 대신 경험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사기도 엄청 잘 당하죠. 그 기계에서 뭐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가루 먼저. 지금 하는 밀가루가 그 전에 수입했던 밀가루? 네, 그걸 하다가 올리브 오일도 같이. 근데 그 밀가루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밀가루도 이제 기계 수입했던 그 회사에서 그 통해서 빵집에서 밀가루 좀 구해 줄 수 있냐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자 해서. 나도 이 빵집을 알 것 같지. 그 빵집이야. 네. 그때 당시만 해도 프랑스 밀가루가 그렇게 이제 퀄리티 높은 것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수입하던 밀가루도 퀄리티가 괜찮은 밀가루였던 거죠? 퀄리티는 괜찮은 밀가루인데 맛은 괜찮은데 온도, 습도에 되게 민감하고 벌레가 되게 잘 생겨요.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포대를 뜯으면은 오늘 반죽 칠 때, 내일 반죽 칠 때, 모레 반죽 칠 때 그럼 다 맞춰야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셰프가 계속 미싱기 하면서 밀가루 하면서 그걸 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수분율이 바뀌니까 물을 어떨 때는 조금 더 많이 넣었다가 조금 덜 넣어야 돼. 밀가루 되게 예민하다. 되게 예민한 밀가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못 버티렸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쓰실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올리브 오일은 갑자기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뛰었어. 아니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은 빵이랑 먹을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언제 한번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알아봐 주세요 라고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링콘을 잡았잖아 처음부터. 들여오고 싶은데 아무거나 들여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들여오는 것들이 다 그래요. 링콘도 그렇고 에코데이도 그렇고 이번에 들여온 뭐 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뭐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고 뭐 명품이고 프리미엄이고 이러는데 검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검증된 거를 들여오고 싶다는 건가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그런 걸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월드 베스트 올리브 오일을 딱 쳤는데 그냥 랭킹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립다 링콘에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 연락했던 데는 벤타델 바론 한국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거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링콘이 1등을 하길래 이제 링콘으로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벤타델 발언도 되게 좋은 올리브 오일이고요. 꽤 있어요. 뭐 오로바일렌, 놀리. 아니 그러면 링콘에는 무슨 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드림인 거야 그냥? 연이라고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스페인어를 1년 배운 거 정도? 그거 아무 인연도 아니네. 아무 인연도 아니죠. 그러면 그 회사에 그냥 메일을 넣어서 너네 거 수입하고 싶다라고 그냥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죠. 그리고 전화하고 제안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몇 년에 그런 거야? 2017년인가? 그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한 거네. 그쵸.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대기업 연봉 수준으로 수익이 나네 막 이랬지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17년부터 회사 다니면서 계속 어쨌든 이 과정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꼬라박은 돈이 어마무시하죠. 와이프 알면 진짜 난리 나죠. 얼마 꼬라박았어요? 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밀가루로만 지금 이 포리쉐 말고 그 전에 했던 레물랑 당또안으로만 작년에만 한 700 날렸죠. 후에 있었는데 나름 항온 상습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온도를 한 21도에서 이제 습도도 한 50% 안팎으로 맞추는 그런 곳이었는데 장마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다 곰팡이가 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무슨 제품을 갖고 뭘 하는 걸 못 할 것 같아. 간이 작아가지고. 왜냐면 투자 개념으로 계속 먼저 돈을 쓰고 그걸 사들인 다음에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격을 매길 때도 사실 이걸 산 다음에 이거를 팔았을 때 수익을 계산을 해서 측정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 그 손해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잖아. 야, 이거 원가가 얼마인데 너 어떻게 이 가격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원가는 진짜 말 그대로 원가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넣어야 되고, 그쵸? 뭐 세금, 그쵸?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수료. 우리나라는 수수료가 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유통 과정이, 왜냐면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다 하면은 난 이거 계산할 자신이 없어.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걸 팔아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계산이 단순히 내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시장 가격도 봐야 되고. 머리가 나는 이런 거 하면 터질 것 같아.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해왔던 일이 그거니까. 뭐 해외 영업할 때는 내가 가격 내야 되죠. 그 다음 회사에서는 구매랑 관리팀 했을 때는 이게 정말 정당한 가격인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이걸 했을 때 얼마 남는지 계산하죠. 그러면은 단순히 매출이익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전체 세금까지 계산을 해서 얼마 남는지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자신이 없어서 지금 글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건 훨씬 단순하거든. 인건비밖에 없어. 그렇죠. 수입도 사실 불투명하잖아요. 이게 그게 사실 회사 다니는 거에 비해서 가장 안 좋은 거잖아. 그게 제일 안 좋죠. 회사 다닐 때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집에 생활비를 딱 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이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 와이프, 천사 같은 와이프는 오빠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줘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했어. 그것도 능력이지. 결혼을 잘했어. 결혼은 잘했어. 근데 이 말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해. 야, 나는 막 이러는데 누가 봐도 결혼을 잘했어. 형수님이 누가 봐도 결혼을 잘했어. 그쵸. 사업을 만약에 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러면은 이 지금 가격 얘기는 진짜 그 중에 요만큼 단편적인 거예요. 인간이 사실 불확실한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 뭐 워라벨에서 워가 거의 없었고 뭐 이러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수입이 지금까지 보장된 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다음 달부터는 다음 달부터 지금 계약된 콘이 없어요. 프리랜서 그 지원금도 올해 7, 8월에 올해 5월, 5, 6, 7, 8월 수입이 작년 12월보다 평균적으로 많아서 못 받았구나. 못 받아. 근데 난 다음 달부터 계약된 건이 없어. 이게 프리랜서랑 사업의 결정적인 힘듦.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멘탈 지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대기업만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들은 꾸준히 월급을 받아가잖아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나 뭐 자영업자, 우리 김밥집 사장님, 제과점 사장님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고요. 어떤 달은 심하게 마이너스 치고요. 어떤 달은 또 심하게 벌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회사를 하는 사람 입장이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어쨌든 월급쟁이로 계신 분들은 물론 너무 힘들어지면 유예를 두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월급이 들어오고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 그쵸.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대기업이 주는 돈으로도 이제는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모아도 노후가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회사원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반면에 안정성은 되고 하이 리스크인데 리턴은 보장은 못 되는 대신 그렇죠. 랜덤 리턴이죠. 대신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도박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도박은 아닌 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 도박은 완전 운에 맡기는 거고. 도박도 노력하던데. 중견기업 제가 다녔던 회사를 그때 그 부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되게 잘 알죠. 포스코 되게 큰 회사고 유명해요. 근데 포스코도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이렇게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포스코 지금은 훅 가라앉았잖아요. 훅 가라앉았죠. 주가도 엄청 떨어졌죠. 근데 이번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상시에는 겨우 마이너스 안 날 정도로 버텨요. 마이너스 조금 나거나 뭐 조금 많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호황이 됐을 때 한번 쭉 벌어서 다시 그 돈 모아가지고 또 버티는 거예요. 아니 근데 10년 버티고 2년 바짝 벌고 10년 버티고 2년 바짝 벌고. 근데 이게 회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혼자 하실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크지 않는 이상. 제가 아이템을 막 이렇게 확 넓히지 않는 이상. 저는 반대로 지금 프리랜서로 하던 거를 아주 매우 장기적으로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다른 친구랑 같이 하다가 이제 갈라졌는데 그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쁘게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가 뭐 사정이 있었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 친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야. 그쵸. 충분히 비슷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만들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이런 게 사람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워낙 떨어져서 항상 일을 할 때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인원관리 부분은 무조건 이건 변수예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프리랜서도 그래요. 왜냐면 저는 프리랜서 치고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누가 나를 추천했던 건이 날라가 버린 건도 있는데 코로나랑 상관없이 계약돼 있던 건이 제가 얘기했잖아. 갑자기 전화 오더니 미안한데 우리 이번 달까지만 계약하고 다음 달에 다른 거를 잘하는 사람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 일에 이번 달까지만 해주는 걸 하자라고 통보 전화. 그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화를 낼 수도 없는 게 사실 일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분이랑 그 전에 다른 일을 했었던 분이라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쪽 일에 내가 할 생각이 있으니까. 사업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도 그렇죠. 물건 사겠다 그러고 막 안 사는 사람도 있고 허다해요. 그리고 뭐 배송 이런 거 불평도 사실 있죠. 엄청 많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빵집 사람들만 뭐 제과점, 카페 이런 데만 상대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특정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제과점만 2만 개가 넘고. 그럼 뭐 제가 좀 하는 사람들이 뭐 다 우리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다 항상 나이스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나이스 컴플레인도 할 하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몸이 너무 힘들어. 빵집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이 힘들어요. 잠도 부족해, 몸 힘들어. 손님들 컴플레인 진짜 이게 정말 불평불만이 거기서 생겨서 나오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얘기 들어보면은 야, 꼬투리 잡으려고 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가 그렇게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많아. 그게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면 온라인 콘텐츠나 글 같은 경우는 댓글 넣더라. 댓글. 이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계약 해지 당한 그 회사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미안해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밥 약속 시간도 이제 잡혔는데 그렇게 너무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담당자들도 또 있거든. 그럼 진짜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회사에 다니면 사실 회사가 그 사람의 명패가 돼줘가지고 그렇게 승질 다 못 부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개인 사업하거나 프리랜서한테는 목미를 엄청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해요. 저는 프리랜서랑 개인 사업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힘든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운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도 같이 일했던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고 근데 정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연락은 많이 와요. 초창기에 재료상들한테도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우리 명장님이 찾으시는데 이러면서. 르아시의 모토도 그렇지만 포리쉐의 본사의 모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포리쉐의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많이 팔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정말 정직하게 만드시는 분들을 계속 키워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라.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정도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업하는 그렇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쓰레기 같은 물건을 엄청나게 광고해가지고 바짝 몇 억 벌고 법인 없애고 새 법인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많아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뭐 엄마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해서 회사명은 계속 바뀌는데 대표자 이름도 계속 바뀌고, 근데 사장은 한 명이야. 똑같아. 이런 경우도 서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파트너가 되면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완전 문제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내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반복하다 보면 꼬리에 잡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징후가 있어요. 허세, 돈 과시 이런 게 많고, 평판을 좋아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굳이 폐업시킬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용납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되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곤조를 지키면서 정석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버티고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사업을 하는 거를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는 거 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잘 가늠을 못 하거든요. 모든 거를 이제 안 참고 싶은 거지. 뭐든지 약간 쌓고 그게 쌓인 거의 결과물로 터지지. 그거를 막 반짝하고 순간에는 빛은 볼 수 있지. 이제 번개처럼. 근데 그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거래처 중에 이제 프랑스 셰프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왜 이렇게 빵집 내는 게 쉽냐고. 프랑스에서는 빵집을 내려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서 위생검사도 몇 달씩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든데, 한국은 그냥 띡 하면 자기도 한 달도 안 돼서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회사들이 고용을 다 못하니까 자영업자가 돌아선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출도 쉽게 나오지, 음식점이나 빵집, 카페 열려고 해도 위생검사 이런 거 약하고. 저희 이모님이 미국에서 크게 식당을 하는데 새로 식당 오픈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렌트비는 계속 나고, 위생검사